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에는 주말에 볼 만한 영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 멘트를 원래 김하은 아나운서가 하는데 제가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네네. 네, 첫 번째 영화가 그냥 스릴러가 아니라 어. 생활 밀착형 스릴러 영화라고요. 어. 네, 맞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네.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작품. 중고거래 이후에 벌어진 무시무시한 일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영상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이거 괜찮네. 장난 거네. 저희도 뭐 권성동 수사하고 뭐 그러지 않거든요. 이민 때문에 급처분. 걸렸어. 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그만해라. 뭘 더 따지냐 이거 네. 같은데요. 예, 오. 자기가 고장난 걸 팔아놓고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예.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죠, 지금? 맞습니다. 아하. 주인공이 사기를 당했는데요. 예. 8월 정말 한국 영화 대작 영화들의 홍수를 마무리할 생활 밀착형 스릴러 어제 개봉한 작품이고요. 보신 바대로 신혜선 배우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 타겟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중고 거래를 하게 되고 이 보셨던 것처럼 세탁기를 샀는데 고장난 물건이 온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막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 그러면 내 손으로 한번 잡아보자. 이래 추적을 하다가 결국 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자의 글마다 이 사람 고장난 거 판다. 사기꾼이다.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주인공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올리지도 않은 무료 나눔 물건을 받겠다고 막 오는 전화가 수십 통씩 오고요. 아하. 주문한 적 없는 음식들이 집 앞에 오고요. 또 게다가 끔찍하게도 이렇게 초대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의 오늘 하룻밤을 초대합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내서 온다는 사람이 막 집안 현관문 번호를 열고 막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이 협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급기야 살해 협박까지 받게 됩니다. 중고 거래는 누구나 쉽게 한 번쯤은 다 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현실감이 느껴져서 더 무섭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실제로도 감독님이 이 실화를 조금 모티프로 오. 이 작품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2020년 정도에 언론 보도로 알려진 적이 있대요. 이 중고 거래 사기 사건, 근엄 사건이 모티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중고 거래를 되게 잘 해주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6년 동안 중고거래 사기로 약 50억 원을 빼앗았고 그리고 경찰에 이를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악랄하게 보복을 해서 정신질환을 앓는 피해자까지 생길 만큼 되게 큰 사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혜선 배우도 사실은 이 영화를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모르는 전화번호 그럴 것 울리면 같아요.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했다고요. 네. 근데 이주영 배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요새 너무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도 보고 하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굉장히 사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장면도 이렇게 보면 네. 뭐 보면서 괜찮네. 이민으로 급처분 당연히 네. 해야지. 다 우리가 있을 만한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범죄로 이어지면 이 약간 쫄깃한 그 맛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겪을 법한 일인가 네. 그걸 잘 치밀하게 만들었는가가 이 현실 특히 밀착 스릴러들의 장점인데요. 네. 타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일종의 고증처럼 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이 작품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을 부분은 이 주인공 신혜선 배우의 감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되게 현실적으로 이런 위협을 닥쳤을 때 점차 어떻게 사람이 변해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연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재밌게도 신혜선 배우는 스릴러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이 박희곤 감독님이 신혜선 배우를 캐스팅하고 정말 찰떡 캐스팅이다 스스로도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 일단 이 그 조사를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중고거래나 이럴 때 범인들의 의도대로 그냥 피해 보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끝까지 이 범인을 추적하는 피해자들이 사실 되게 여성 피해자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가장 그 덩치 큰 남자도 아니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이 끈질기게 범인을 잡는 모습, 그 용감한 저항에 대해서 좀 그려보고 싶었다고 얘기하고요. 네네. 또 이 작품에서 이 돕는 형사로 김성균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요. 형사 역할이군요. 네네. 이렇게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워낙 조금 흉악범 캐릭터를 많이 연기하셨기 때문인지 네. 이번이 첫 형사 연기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찰떡 형사 연기를 보여주셔서 이미지 변신에도 박수를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성규 배우께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하면 그냥 형사였다. 네, 형사였다. 반전, 뭐 범인 네, 이런 거 아닙니다. 정의를 형사. 구현하는. 알겠습니다. 네, 여름의 마지막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스릴러 영화 타겟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 작품은 내 친구의 무모한 여행을 보여드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어제 개봉한 조이 라이드라는 작품이에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Our passports are in my suitcase that got stolen. You know who can bypass airport security? K-pop stars. Everyone remember their names? Sassy. Cutie. Lisa. Lisa. Two. I don't believe these girls are singers. Girls, show them. There's some whores in this house. There's some whores in this house. There's some whores in this chair. 아니 여건 없이 출국하려고 네. K-팝 스타가 돼야 된다. 네. 약간 황당한 상황 설정인데 어떤 영화인가요? 예, 어제 개봉한 조이 라이드라는 작품인데요. 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 시리즈였죠. 에밀리 파리에 가다의 주인공 같이 출연했던 한국계 배우예요. 애슐리 박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이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스테파니 수도 출연을 했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계 미국인 4명 여성 친구들의 우정 그리고 황당한 모험을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주인공 오드리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말 단짝 친구인 롤로 그리고 K-팝에 완전히 빠져있는 데드아이 이 중국에 사는 친구 캣 이렇게 함께하는 로드 무비입니다. 이 오드리는 변호사예요. 그런데 굉장히 큰 계약을 따러 중국에 갔는데 이 중국의 클라이언트가 우리는 가족이 굉장히 화목한 사람들과 계약을 하고 싶다. 너의 어머니를 파티에 모시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머니, 그러니까 입양이 된 그 가족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서 그날 계약까지 데리고 가는 미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중국에 계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나는 한국계였다. 이런 비밀이 밝혀지면서 정말 엄마 찾아 지구 반바퀴를 돌게 되는 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주인공 오드리를 포함해서 아시아 여성 배우 4명이 주로 영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인 건데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기 드문 조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 4명의 아시안계 여성 친구가 미국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이 변호사이고 또 그들이 자기 뿌리를 찾는 과정을 이렇게 로드무비로 보여준다는 발상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이 아시안의 정서가 할리우드에서도 주류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 전반부는 미국에서 펼쳐지고요. 중반부는 중국에서 그리고 후반부는 한국에서 진행이 되면서 이 오드리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아시안계 여성들이 주인공이다 보니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과정 안에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풀어나가는 맞서는 모습들도 함께 보여줍니다.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코믹하다라는 게 이 영화의 강점인 것 같아요. 감독은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고 정말 할리우드에서 엄청 성공했던 이 영화 아시안계 주인공들의 영화의 작품을 쓴 이 아델 림 각본가가 이번에 처음 감독으로 또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 미국에서 R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7세 이하는 부모님이나 성인과 같이 극장에 가야 합니다. 네. 우리로 치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거든요. 예, 한국에서도 청불로 개봉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R등급 코미디 특유의 굉장히 거침없는 입담들을 이 주인공 캐릭터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이 작품의 아주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방금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동도 나오고 맞습니다. 서울 중심부 나오니까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우리나라 도시가 나오는 그 장면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민자, 뭐 네.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 뭐 소수 이런 약간 무거운 주제를 좀 유쾌하게 풀어간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음악도 상당히 흥겹거든요. 게다가 요새 네. 전 세계의 중심엔 케이팝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도 이 케이팝에 그 푹 빠져 있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한국 음악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구나 약간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보드 1위는 물론 뭐 유튜브 5억 뷰를 기록한 카디비의 메가 히트곡을 케이팝 형식으로 패러디한 곡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쓰이고요. 예. 그리고 이 한국 가수들 뭐 시엘이 부른 척이라든지 그룹 이치의 20 그리고 DJ 퀸 와사비의 꽃 같은 케이팝 음악들도 다수 삽입돼서 영화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웃음과 함께 영화 속에서 이 K-팝 OST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영화 조이라이드 살펴봤고요. 마지막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 배우입니다. 치마부키 사토시의 새 영화 한 남자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네. DNA 鑑定の結果、谷口大輔ではないことが確定しました。聞いたことありますよ。拉致した男の戸籍盗んでそいつになりすますって。この人が大輔になりすましてたんですか？そうです。犯罪に関わってるんでしょうか？ 또 범죄와 관련된 걸까요? 또 물어보면서 끝났는데 네. 이것도 좀 스릴러 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남자, 그 이름도 모르는 X라는 남자의 과거, 그 거짓된 인생을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추적 미스터리 영화인데요. 그 지방 도시에서 아주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던 리에라는 여성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자주 찾아오면서 단골이 된 다이스케라는 남성과 사랑에 빠져서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얼마 후에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 일주기가 진행이 되는데 네. 오랫동안 이 소원하게 됐던 형에게 연락을 해서 형이 다이스케의 일주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이스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도대체 남의 이름으로 평생 살아온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뭐 워터보이즈나 분노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정말 출중한 연기력을 보여준 치마부키 사토시가요. 이번에는 제일교포 3세 키도라는 인물로 이 X의 인생을 따라가는 변호사 역을 맡았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황금종려상 수상작이죠. 어떤 가족의 안도 사쿠라도 이번에 정말 폭발하는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국제 영화제들에서 크게 사랑받은 작품이에요. 뭐 베니스 국제 영화제라든지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는 폐막작이었고요. 또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포함해서 8관왕을 휩쓴 그러니까 영화의 완성도는 믿고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작품이죠. 이야. 저 근데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네. 하차라는 네. 작품 있잖아요. 아. 사라진 약혼녀의 흔적을 추적하는 내용인데 네. 좀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게 신분을 속이고 사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점에서 화차를 좀 떠올리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한 남자는 그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조이라이드처럼 일종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점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이 X라는 인물이 왜 자기 인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이제 찾아가면서 이 주인공인 키도도 제일교포 3세로서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 X라는 인물에 동화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본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발적 실종이라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 실종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뭐 이름이나 신분, 가족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예. 주민등록 시스템이 없어서 이
최근까지도 사진이 있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정도밖에 없는 일본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예 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간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 자발적 실종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일본 사회의 이면까지도 좀 파고 들어가는 작품인 것 같아요. 매년 수만 명이 이렇게 자발적 실종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국제 영화제에서 초청받고 했으니까 검증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세 편의 극장 개봉 영화 타겟 그리고 조이라이드 한 남자까지 세 편의 영화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